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의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새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 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3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 3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곰 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3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먼 마을에 가난한 소녀 캐런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거친 나무 신발을 신고 발을 몹시 문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인 재화공이 빨간 천 조각으로 카렌 신발을 꿰매었습니다. 그녀는 캐런의 어머니가 천국에 갔던 날 정확히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는 장례식을 위해 새 신발을 신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간 신발은 애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캐런에게는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때 큰 낡은 마차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보고 미안하다고 느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캐런은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제 새 신발을 구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캐런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발 한 켤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런에게 교회에 입을 가장 겸손한 검정색 신발을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창문에는 새빨간 구두가 있었다. 그들은 한때 캐런을 위해 재화공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여인에게 그녀가 가장 단순한 신발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여주인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할머니는 카렌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주인은 소녀에게 단정하고 절제된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런은 새 신발을 신고 싶어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간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캐런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캐런이 빨간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군인이 교회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녀들에게 깊이 절을 하고 빨간 구두를 보고는 결코 전에 없었던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마치 신발에 일종의 마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꽉 조였습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단단히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런은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화창한 날씨에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밤과 낮에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하얀 빛이 카렌을 멀게 했다. 긴 흰 가운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날개가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속임수, 자부심, 불순종 때문에 그녀가 미라처럼 시들어질 때까지 영원히 춤을 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신발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녀의 신발은 덤불과 가시 덤불을 통해 돌 위에 신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카렌의 다리를 파고 피 묻은 긁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산림관리인의 외딴 작은 집에 춤을 췄습니다. 소녀는 현관에 앉아 심하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관리인은 소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은색 가위를 가지고 빨간 구두를 자릅니다. 캐런은 다시 다리를 제어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산림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딸의 오래된 나무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카렌은 구조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의 윤곽을 볼 때까지 밤낮으로 숲을 통과하며 들판을 질주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그녀의 명령된 딸을 애도하던 슬픈 여인이 앉아있는 응접실로 달려갔다. 여주인 카렌을 보고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는 젖은 간호사의 품에 몸을 던지고 불순종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주인은 카렌을 용서했고 소녀는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